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양경태입니다. 이준석과 김종인 뒤에서 무슨 깐부 동맹을 맺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아마 그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모양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사람이 깐부 동맹 원래부터 그랬죠. 이준석이가 자기가 당대표 되면은 김종인을 모시겠다. 그래 놓고 당대표가 되자마자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. 꿈도 참 야무친 사람입니다. 나이가 젊은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탐욕이 많은지,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탐욕이 많은지, 어떻게 하다가 당대표 되긴 됐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, 여기에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사람이라서 그런 것인지, 이 진짜 청년기 대학 생활을 갖다가 서울에서 하질 못하고 외국에서 하버드라는 데서, 하버드에서 무슨 전자공학과,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가 가지고 이전공으로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다고 하는데, 말은 뭐 컴퓨터공학을 쓱 빼고 경제학과 경제전공했다 뭐 이러는데, 원래는 컴퓨터공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. 과학기술고등학교에 나와가지고.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, 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적 탐욕이 많은지. 그럴 수밖에. 그 누굽니까? 유승민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오자마자 인턴을 하고, 그 사무실, 유승민과 이준석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동기 친한 친구고, 이수원이라는 분이라고 하죠. 네, 그런데 이분이 결국 아들을 갖다가 친구 거기서 인턴을 시킨 격이 되는데, 그런 관계로 했으니까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잘 배워야 되는데 이 욕심, 원래 탐욕이 있었는지, 또 아니면 정치가 원래 탐욕이 있어야 정치를 한다느니,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, 이 사람이 당 대표가 되자마자 그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말이죠,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선대위원장은 원래 후보자가 결정되면 후보자가 원래가 콜하는 겁니다. 후보자가 결정하는 건데, 그런 식으로 막 나갔다. 근데 지금 결국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되질 않았다는 거죠. 자기가 처음에는 유승민을 계속 밀다가 유승민이 안 오르니까 결국은 홍준표를 밀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. 결국 유승민 다음에 홍준표,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면들을 갖다가 많이 이준석이가 보였습니다. 그래도 꾹 참고 하여튼 말 한마디, 불평 한마디, 눈치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윤석열, 그분의 그 모습은 참 보기는 참 좋습니다만은, 참 어떤 면에서는 안 됐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어쩌다가 당대표를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, 그 나이 어린 사람, 참, 쟤 같으면 말이죠. 쟤 같으면 벌써 어떻게 해버렸습니다. 쟤가 날아가든지 날려버리든지. 예. 쟤 같으면 그렇다 이거죠. 쟤 같으면 날려버리든지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초이스를 하든지, 둘이 다 날라버리든지 한다고요. 예? 그런데 참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품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. 잘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고
폭넓게 이렇게 포용하고 하는 그 부분 보면 절로 훌륭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.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비서실장을 지금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는데 애초에 사실은 당초에 장제원 의원을 거론했다는 겁니다. 이 장제원 의원이 원래 홍준표를 지지를 하는 듯 했었는데 윤 비서실장이 결국 상황실장으로 모셨죠.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은 상당히 투사 정신도 강하고 이 정치적인 그 감각도 탁월하고 또 사람이 상당히 반듯한 사람입니다. 아주 괜찮죠. 괜찮은 분인데 이 사람을 윤 총장은 잘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장제원을 거론을 했는데 김종인이가 반대했다는 겁니다. 아니, 이 후보 비서실장을 갖다가 자 김종인이가 반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겁니다. 우려 의견을 캠프에 전달했다는 겁니다. 난 결국 그 뭐냐 자기 정치를 아마 하려고 생각을 하겠죠. 이준석은 완전히 자기 정치를 하려고 지금 이준석이가 해야 될 거는 야당 당대표는 원래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면서 굉장히 날을 세워줘야 이 후보가 일하기가 편한데요. 이준석은 말이죠. 단 한 번도 공격을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. 정부를 공격하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그런 당대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이준석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준석이가 이거 진짜 당대표 하러 이렇게 왔나? 이런 의문에 봉착하게 되죠. 참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참으로 불행한 지금 후보가 돼서 지금 참 어려움을 안쪽에서는 안에서 이 당내에서는 100%를 밀어줘야 되는데 100% 끄집어 내리려 하는 이준석이가 있고 그리고 저 이재명과 싸워야 되고 또 이 정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은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여기에 같이 부안해동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내용상으로 보면 아니지만 그런 틈을 타서 계속 윤석열 총장을 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의 그 당대표를 보면서 결국 당대표는 여당과 싸워야 되고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여당 견제, 여당한테는 그냥 묵처럼 흐물흐물해가지고 미소 짓고 애교 부리고 그러는 당대표가 그게 무슨 당대표라 할 수 있습니까?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을 기어코 잘 밀어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물씬 풍기는 거죠. 네. 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김종인도 이준석하고 내통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고요. 이 내통이란 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. 둘이서 친하다 이거죠. 궤를 같이 한다. 왜? 이준석은 원래 자기가 당대표 되자마자 라디오에 나가서 이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. 원래는 선대위원장은 후보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. 네? 후보가 원래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. 사선의 그 권성동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.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당초 장제원 의원이 물망에 오르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이가 비토를 함으로써 무산됐다는 겁니다.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당초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또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구상을
했었는데 윤석열 캠프 총괄 상황실장이던 장 의원이 이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아들이 그 무면허 운전했다고 해가지고 기소되자 캠프에서 그냥 물러났습니다. 스스로가. 그 이후에도 윤석열 후보의 그 TV 토론 대응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에서 물밑에서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. 조언, 뭐 이런 좋은 조언을 많이 했고, 또 윤 후보도 장 의원에 대해서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서로가 두 분은 신뢰하는 관계입니다. 그러나 이 김종인 위원장은 아주 부적절하다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그 당시에 홍준표를 갖다가 홍준표 입당을 안 시키고 복당을 안 시키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. 여기는 비대위원장이 항상 있는 게 아닌데 그 홍준표를 왜 복당을 1년 넘게 안 시키냐고 공개적으로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. 저도 많이 비판했죠. 네. 그런데 그래서 결국 자기를 비판했다고 하는 사람을 김종인 위원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. 꼭 느낌에 자기에게 공개적으로 공격한 사람은 반드시 징벌한다는 아니면은 복수한다는 그런 느낌을 자주 주는 분이 바로 김종인 씨 아닙니까?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. 그냥 공개적으로 안철수도 비토하고 말이죠. 뭐 등등 하는 거 보면은 안철수 비토는 누가 하느냐? 이준석이가 하거든요. 이준석이가 하고 이 김종인하고 걔가 항상 똑같아요. 보면 비슷해요.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슷해요. 그래서 우려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이 김 전 위원장 측에서 이렇게 반대를 해버리니까 결국 장 의원이 복귀를 못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윤 후보에게 우려를 전달하고 자기가 뭔데 우려를 전달 비서실장 쓰는데 무슨 우려 전달이고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? 얼마나 시건방진 태도입니까? 그리고 또 이 권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앉히는 구상에도 반대를 한 거예요. 자기가 뭔데? 일단 말이죠.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가 결심하는 겁니다. 근데 이 윤석열 총장은 다 받아들여줘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번에 대선 후보는 품격이 참으로 좋구나. 일반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하늘과 땅으로 다르구나. 과연 이분이 많이 공격을 받고 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스쳐갑니다. 결국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측은 윤 후보가 구상해온 기존 캠프를 확대하는 매머드형 선대위가 아니라 기존 캠프 인사를 상당 부분 배제시켜버리는 실무형 선대위를 꾸리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. 이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위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김용태 전 의원, 정태근 전 의원 등도 중용되기를 바라는 기류라고 합니다. 여기서 김용태 의원 같은 분은 아주 훌륭합니다. 이분은 쇄신의 상징이고 혁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통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지역구에서는 숫자 하나까지 다 머릿속에 넣고서 현실 행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아주 절대적인 인기를 받았던 분입니다. 그런데 공천에서 김종인 씨가
공천은 안 했죠. 그때 아마 황교안 씨가 공천을 누구한테 맡겼느냐? 김형우한테 맡겼죠. 그리고 유승민 계라고 알려진 김세연이 공천위원 하면서 김용태 의원을 어디로 보냈느냐? 청와대 청돌이 대장이라는 그 윤 의원, 국정상황실장, 586의 가장 대장이라는 운동권 대부라는 그런 분이 나오는 박영선 지역구에, 거기는 구로을은 완전히 민주당의 골수 지역구입니다. 그 지역구에 딱 보내놨습니다. 결국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? 이래도 되는 것인가?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분은 낙선했지 않습니까? 김용태 의원. 아주 억울한 낙선했죠. 그래도 상당히 표수를,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표수를 올렸습니다. 이런 분이 된다면 뭐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? 좋은 분이 되면 좋죠. 좋은 분들이, 많은 분들이 되면 좋은데 결국 이제 이런 분 저런 분 추천하고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숙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임태희 전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 추천하고 있고,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정태근 전 의원 등도 중용되기를 바라는 길인데, 이분들은 비교적 상당히 사리가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상당히 평가가 좋은 분들이고, 그래서 권 의원이 KBS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선대위 인선은 후보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. 윤 후보가 이날 재선의 이양수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,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후보 대변인에 내정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도 만만치 않겠죠. 또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갔으니, 또 권성동 의원도 원래 친구니까 아주 잘 서로가 이렇게 케미가 맞으니까 비서실장이 됐습니까? 하여튼 윤석열 비서실장 당초에 장제원을 거론했었는데 김종인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. 이것이 오늘의 뉴스입니다.